맨시티가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홈에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떤 달라진 모습이었냐?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전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1차전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들고 나왔어요. 전형적인 부분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적으로 할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4-5-1 비니시우스까지 내려와서 아주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시티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난 경기와 다르게 밀집되어 있는 수비를 좌우 측면으로 그리고 상하로 계속 흔들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오늘 경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스톤스가 올라올 때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비니시우스가 스톤스를 따라 움직이면서 스톤스의 움직임을 막아내는, 이게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1차전에서 들고 나왔던 전술이었어요. 오늘 경기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스톤스에게 붙으니까 베르나르도 실바와 카마빙가가 측면에서 1대1로 붙을 수가 있었죠. 이 위치를 오늘 맨시티가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베실바에게 깊숙하게 패스를 한번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순간적으로 데브라이너라든가 아니면 로드리라든가 균도안 이런 선수들이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시티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다시 침투 패스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좌우 측면도 활용하고 아래 위를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오늘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이 매우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 맨시티가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 일단 뛰어나가는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순간적으로 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물러났을 때 베실바가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수비가 내려오는 순간 다시 수비 라인 앞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내려가 있을 때 앞 공간에서 로드리나 스톤스가 볼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동작을 반복을 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안쪽에 빽빽하게 몰려 있어요. 이때 측면으로 돌아뛰는 베실바에게 먼저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베실바가 볼을 잡는 순간 데브라이너도 돌아뛰면서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수들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내려갈 때 여기서 베실바가 무리하게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요 수비라인 앞 공간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나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내려가 있으니까요. 이때 뒤쪽에서 볼을 받고 그 순간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당연히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 앞쪽에 있는 그릴리시에게 다시 깊숙하게 패스를 찔러줘요. 이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는 올라오고 있고 맨시티의 패스는 앞쪽을 향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역동작이 걸리면서 다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그릴리시가 볼을 잡아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 오늘 경기에 가장 중요했던 선수가 균도안이죠. 균도안이 최근 들어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이 균도안의 중요성은 균도안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홀란드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맨시티가 흔들면서 공간을 만들어 놨고 공간이 생길 때 균도안이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밀리탕이 균도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홀란드가 원래는 알라바와 밀리탕 두 명의 중앙 수비수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밀리탕이 끌려나가면서 알라바와 1대1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그릴리시의 크로스, 홀란드가 헤더, 결정적인 슈팅이 나오죠. 이 장면만 보면요, 오늘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계속 무너뜨렸던 패턴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상하 좌우를 계속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균도안이 공간이 나왔을 때 침투, 득점이 나올 때도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장면들과 너무나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으니까 일단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베실바에게 패스를 넘겨줘요. 깊숙하게. 그리고 이때 당연히 수비가 끌려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베실바가 볼을 잡는 순간 이번에는 스톤스가 앞으로 뜁니다. 앞으로 뛰면서 뛰어나가는 스톤스에게 베실바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단순히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무너뜨리겠다, 여기서 찬스를 만들겠다,
라는 동작이기보다 스톤스가 안쪽에서 볼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내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톤스가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내려앉으니까 바로 뒤로 패스를 해요. 이러면 다시 레알 마드리드가 요 앞 공간이 비니까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워커가 옆에 있는 데브라이너에게 또 공간이 나니까 패스를 보내줍니다. 요 앞 공간이 확실히 낫죠. 그리고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는 순간 레알 마드리드가 끌려 올라옵니다. 그때 베실바는 다시 침투. 그리고 여기서 기가 막힌 패스가 한번 들어가죠. 여기서 완벽하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베실바의 득점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득점 장면을 보면요,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2차전은 다를 것이다, 2차전은 내가 달라진 그 전술 포인트를 확실하게 보여줄게 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 좌우 측면 흔들고 상하 흔들고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오늘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경기에서 요 데브라이너의 움직임을 1차전보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더 자유도를 많이 줬어요. 물론 이제 맨시티가 경기를 할 때 보면 데브라이너에게 자유도를 많이 주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차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근데 여기서 공간이 없으니까 맨시티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근데 방향 전환을 할 때 중간에서 긴도안이 볼을 잡으니까 어느샌가 데브라이너가 나타나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긴도안과 함께 왼쪽 측면에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의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득점 장면을 보시면 데브라이너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많이 빠져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브라이너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선수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도안이 뒤에 있다가 데브라이너에게 신경이 쏠려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보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데브라이너가 왼쪽에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들이 당연히 데브라이너를 마크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중앙 지역에서는 홀란드가 있으니까 반대편에서는 또 레알 마드리드가 홀란드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절묘하게 요 사이에 공간이 납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긴도안이 맨시티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인 이유, 데브라이너도 좋고 홀란드도 좋고 뭐 그릴리시 좋고 베실바 다 좋은데 볼을 잘 다루는 선수만 있어서는 수비를 흔들 수가 없죠.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에게 수비수가 붙어있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긴도안이 맨시티에서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절묘하게 공간이 났을 때 긴도안이 침투를 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또 그릴리시가 패스를 잘 넣어주죠. 긴도안의 움직임 한 번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부랴부랴 달려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달려들면 당연히 뒤에 있는 베실바나 홀란드에게 공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긴도안이 슈팅 맞고 나온 게, 긴도안에게 수비가 과도하게 쏠려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베실바가 여유롭게 헤더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맨시티가 상하 좌우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계속 흔들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긴도안이 올라가서 홀란드와 데브라이너를 도와주는 움직임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가져갔다는 거. 세 번째는 데브라이너가 계속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적 우위를 왼쪽 오른쪽에서 만들어줬다는 거.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오늘 경기 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수비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을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알 마드리드의 강점은 뭐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즌 첼시, 맨시티, 리버풀 8강, 4강 결승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늘 이런 패턴으로 경기했습니다. 상대가 경기를 더 지배하고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를 했어요. 당장 4강 1차전에서도 수비를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되냐? 역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비를 해도. 그러면 맨시티가 뒷공간이 무서우니까 물러나게 되고, 거기서 압박은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확실히 이제는 지난 시즌과 다르게 요 모드리치와 크로스를 활용하는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너무 심각하게 밀린다 라는 게 오늘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완전히 맨시티가 오늘은 더군다나 홈이었으니까 확실하게 그냥 올라와 버려요. 거의 모든 선수가 강하게 올라와서 그냥
레알 마드리드 진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맨시티가 달려드니까 이 공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풀어나오질 못했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어쨌든 수비적인 경기를 할 거면 역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드리치나 크로스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기동력이 좀 떨어져도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모드리치와 크로스의 패스 한 방, 이게 나오면서 역습이 된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모드리치와 크로스도 맨시티의 기동력에 완벽하게 묶여버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전술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선수가 공격에서는 데브라이너라고 한다면 수비에서는 워커거든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워커가 맨시티로 온 다음에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맨시티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워커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스피드가 워낙 빠르니까. 근데 오늘 워커의 역할은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비니시우스를 1대1로 마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커가 공격에도 거의 가담 안 하고, 비니시우스가 역습을 준비하면 뒤에 있고,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하러 내려가도 워커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니시우스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워커라고 하면 월드컵에서 음바페의 스피드를 막은 사나이, 그리고 리그에서는 토트넘을 만날 때마다 손흥민을 스피드로 제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비수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맨시티를 만날 때 손흥민을 워커에게 붙여주기 싫어서 손흥민의 위치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기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만나본 경험이 당연히 토트넘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비니시우스와 워커의 1대1이었거든요. 근데 이 1대1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완벽하게 져요. 거의 오늘 경기 유일했던 뒷공간 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여기서 풀어나오는 순간 맨시티의 라인이 높기 때문에 이 뒷공간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분명히 패스도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맨시티가 전방 압박도 잘했고, 이렇게 한 번씩 풀어나오는 과정에서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을 워커가 따라가는데, 분명히 비니시우스가 먼저 뛰었어요. 먼저 뛰는데 워커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스피드로 제압을 해요. 이게 되니까 맨시티의 최후의 보루, 수비 라인에서 워커가 있기 때문에 역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제 오늘 경기는 맨시티가 공수양면으로 거의 완벽한 경기였어요. 공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를 활용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고, 수비할 때는 기동력으로 전방 압박, 그리고 한 번씩 레알 마드리드가 풀어나올 때는 비니시우스의 스피드를 워커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압하고, 이게 정말 환상적인 공수양면의 완벽함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늘 경기는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업 명단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데브라이너가 확실하게 경기 막판은 지친 모습이 나왔었고, 홀란드가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계속 놓쳤잖아요. 근데 홀란드와 데브라이너가 나갈 때 누가 들어오냐? 포든과 알바레스가 들어와요. 그 포든, 그 데브라이너 대신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역할상 데브라이너의 역할이 포든입니다. 그래서 경기 막판에 요 조합이 또 나오죠. 데브라이너 대신 나온 포든, 홀란드 대신 나온 알바레스. 침투, 패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을 해야 되고, 올라오다가 뒷공간 한 번에 열리면서 알바레스 득점. 그러니까 이게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모습들은 공수양면으로 전술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스쿼드적으로도 베스트 멤버와 교체 명단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번에야말로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정말 가까워지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게 경험치가 누적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귄도안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일은 이제 없을 거고, 레알 마드리드에게 방심해서 마지막에 결과가 뒤집어지는 건 이제 없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그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너졌던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메워가면서 챔스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